예, 경북 김천의 송원석입니다. 화면 잠깐. 시간이 계속 흘러가네. 예, 총리님, 그 사례 산수를 하나 했습니다. 그 경제 규모가 100인 나라에서 국가 채무가 200이면 국가 채무 비율이 200%이겠죠? 경제 규모가 10인 나라에서 국가 채무가 4이면은 국가 채무 비율이 40%일 겁니다. 전체를 하나의 나라로 봤을 때는 경제 규모가 110이고 국가 채무가 204, 그래서 국가 채무율이 185%가 될 겁니다. 그런데 각국의 평균은 120%가 될 겁니다. 이게 OECD 그 토탈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가 이렇게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의 국가 채무가 많기 때문에 이 착시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럴 수 있다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OECD 국가들의 국가 채무 비율을 보시면 전체로 제일 위에 있는 것이 그 전체적으로 토탈 국가 채무 비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하나의 국가로 봤을 때 토탈로 봤을 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빨간색 그 내용이 각국의 국가 채무 비율의 평균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것이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입니다. 얼마 전에 시정연설 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죠. OECD 평균이 110%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잘못 말씀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평균은 80% 수준인데 토탈 OECD 전체를 하나의 국가로 봤을 때 경제 규모에 대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110% 정도 된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대통령께서 잘못 말씀하신 걸로 보이고 오늘도 총리님이나 부총리께서 그런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답변에는 숫자는 없었고요. OECD 평균보다 낮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번호있는 질의에 대해서 평균과 토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번호있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OECD 국가의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을 보시면 저 중간에 2014년 정도까지 8%까지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2008년 9년도에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왔을 때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OECD 국가들도 전부 국가 채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국가에서 채무를 발행해 가지고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몇 년 사이에 88%를 정점으로 찍고 다들 노력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와서 지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냐? 복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출을 증가시키다 보니까 단순히 한순간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빚을 내야만이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우려하시는 충정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걸 그래프를 보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여력이 있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OECD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시간은 좀 스탑해 주세요. 시간 계속 넘어가고 있어. 네, 여기 보시면요.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고령화 수준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2017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 국가 채무 비율이 38%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에 고령사에 진입한 독일은 18%, 덴마크 20%, 스웨덴도 27%, 30%가 안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령화 수준이 낮은 대한민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국가 채무 비율이다 이거죠. 현재 우리 비율이 낮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고령화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이 그 충당부채에 대해서 우리는 텍스가 아닌 별도의 재정 밖에 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도 빠져 있고 사립학교를 비롯한 우리 교육 분야의 특수한 요소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제국들은 전쟁 때 나온 전쟁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대비도 해야 됩니다. 이런 등등의 요인 때문에 국가 채무를 OECD 국가하고 그냥 막연히 같이 얘기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다음 여기입니다. 재정 여력이 과연 우리가 있느냐? 단기적으로는 한 1, 2년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굉장히 재정 여력이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증가율을 내리든지 구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이걸 잘못하게 되면 현 정권은 먹튀 예산, 먹튀 정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리님 생각 어떠십니까? 네, 재정 건전성은 여전히 저희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중기 재정계획하에서 엄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상세하게 분석해서 본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까 의원님께서 OECD 통계 110%를 79%로 하셨는데요. 저희는 OECD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를 비교한 것이지 만약 정부가 또 저렇게 나름대로 다른 기준으로 했더라면 아마 다른 또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저희는 OECD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저희 공식적으로 비교해서 같은 기준으로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관련 자료는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